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FOMC 파월의 발언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을 조금 제 생각을 담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하게 봤던 게 은행 리스크 관련된 파월의 입장과 연준의 태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금리를 지금 높은 상태에서 올려놨고, 이제 올해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게 생각이죠. 그러면서 은행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 처음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겼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준이 지켜보고 있고 은행 리스크나 시스템을, 금융 시스템을 지켜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리스크의 위협이 생겨서 그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지금의 BTFP처럼 돈으로 막아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한마디로 침체라든지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한마디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첫 번째 SVB 사태에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것이고, 왜 막지 못했나? 모니터링을 그때는 덜 느슨하게 한 것인가,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막지 못하는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려서 극단의 조치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특정 시스템에만 대출을 해주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연준의 역할, 뭔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TFP 같은 프로그램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은행만 이렇게 집중해서 살려주는지, 또는 금융 시스템, 신용 리스크를 왜 그렇게 연준과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알러지 반응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 시스템은 모든 기업 활동들에 있어서 최선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자금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 금융 시스템을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은행들 뒤에 있는 실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은행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차치하고 은행이 살았으니까 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은 금융 안정과 실물 경기 안정,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최전선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연준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 은행까지입니다. 은행을 넘어서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통화정책, 금리를 낮추거나 QE를 통한 양적 완화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BTFP 같은 특정 대출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면서 은행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최대치는 은행을 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은행을 넘어서는 규모는 연준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금리나 QE로 시장에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주제로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게 또 버냉킹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이 버냉킹의 통화정책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금융 시스템이 결국에는 불안정해졌다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고, 그러면서 버냉킹은 은행을 살려주는 게 결국에는 경기를 좋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논문에
게재를 했죠. 한마디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 문제는 쉽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더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준의 생각은 요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은행만 살고 은행이 리스크 요인이 제거되면 모든 위협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지금 앞뒤가 바뀐 형국이죠. 은행만 살려주고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 상황이 어렵죠. 경미소상공인협회라든지 이런 중소형 기업들 자료에 의하면 역대 최저 수준의 경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특징은 레버리지가 안 좋죠. 가격 전가력도 좋지 않죠. 재무 상태도 나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업들 모두 살려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제 환경을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누구나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은행을 콕 집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의 경기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SVB 사태처럼 또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은행 사태가 생기면 대출로 막아줄 거라는 그런 내용은 모든 금융 리스크가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아졌고 은행들이 이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뒤에 있는 일반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추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미국 기업들의 부도 상황 한번 살펴드렸죠. 역대 최고치 수준인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괜찮은 게 아닌 것이죠. 즉 은행이 부도를 나니까 이를 막아주는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는 문제를 모두 막아주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왜 애초에 금융 리스크를 모니터링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은행이 부도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면 은행 뒤에 있는 일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얼마나 어려울까를 이해해야 하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금융 리스크를 은행이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고 이들의 기술력은 뛰어나고 결국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은 일반 대중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실질 소득의 감소, 즉 GDP의 감소, 이런 경기 침체가 위축되는 구간,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기와 주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경기와 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면 실적이 감소되는 건 자연의 이치처럼 너무나 뻔한 현상입니다. 지금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하고 연말까지는 인하가 없겠다는 입장의 파월, 연준의 입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확인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금융 위험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연준이 SVB 사태에서 놓쳤던 모니터링으로 선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게다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뒷단에 있는 일반 기업들의 경영 환경까지 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금리를 내려야만, 즉 자본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충분히 풀려야만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은행 리스크 연준이 막아준다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한두 개 은행의 경우에는 막아줄 수 있고 또 지금의 부실의 성격도 지금 자산단에서 무너진 게 아니었죠. 한마디로 지금 들고 있던 은행의 부채 영역이었습니다. 대출이 문제가 돼서 부실화됐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막아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서 일반 기업체로 확대되는 경기 전반의 사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대출 프로그램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QE로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은행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상당히
적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은행에만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은행 뒤에 있는 수많은 일반 기업체들, 사업체, 특히 언론에서는 외면받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준 파월의 발언 중에 금융위기 리스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개인적인 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